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구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자력으로 쟁취하지 못한 탓에 미군정과 전쟁을 겪으며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요 치욕입니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행적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은 시효가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까미는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방관은 미래의 반민족 행위를 부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안익태는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그의 친일 행적을 대강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친나치 행적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익태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 증진에 힘썼고 양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익태는 그 다음 해인 19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 축전곡을 지휘합니다. 화면의 영상입니다. 안익태는 이 곡을 직접 작곡하였고 일제와 나치의 주요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지휘한 것입니다. 또한 1942년 나치 제국음악원 총재를 역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일본 황기 2600년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일본 축전곡도 연주했습니다. 그는 1943년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정식 회원증을 교부받아 일본인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나치와 일본 관료들이 주도한 나치 체제 협력 및 부역기관인 일독협회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CIA 기밀 문서에 따르면 안익태는 일본의 유럽 스파이 총책 에하라 고이치의 집에 2년 반 동안 기거함으로써 그도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어서 애국가 곡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 곡조는 불가리아 노래 오 도브르자의 땅이여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애국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안익태의 대표작 한국 환상곡은 일부가 개작돼 1942년 만주국 축전곡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헌정되었고 만주국 축전곡은 다시 개작돼 1944년판 한국 환상곡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과 관련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고요. 지난번에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 경축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친일 행적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와 동일합니다. 안익태의 친나치 행적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뭐 실망이죠. 예. 애국가의 표절 논란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애국가는 법률상 국가입니까? 법률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 우리가 독립국으로 되기 전부터 애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또 이제 국조도 옛날 애국가는 지금하고 조금 달랐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법률상 국가로 아닌 채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애국가처럼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국가로 이렇게 부르는 나라들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1948년 재헌의회에서도 국가 재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960년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민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스포츠 행사에 사용되는 응원과도 제작하는 그런 검토가 있기도 했습니다. 재헌의회 당시는 아마 통일이 되면은 정식으로 국가를 부르자. 그래서 그 논의가 미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100여 개 나라에서 국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대부분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굳이 애국가에 안익태 곡조를 붙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국가의 곡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고증을 통해서 금방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말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처럼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불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결정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도 듣고 국민들과 같이 의논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애국가는 정말 오랜 세월 불려졌고 안익태의 친일 행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도 불려졌습니다. 민족운동 과정에서도 불려졌고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불려졌고 그래서 애국가는 안익태의 곡조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성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애국가는 가사도 있습니다. 가사는 안창호설과 윤치호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10년 전후로 해서 10여 개의 애국가가 같이 불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민족 공동 창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는 폐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곡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애국자가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독일 정부에 요청해서 연방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안익태의 자료 일체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연후에 곡조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민께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치분권과